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경대 사학과 교수 박은영입니다. 오늘 저는 냉전기 소련과 미국의 열전, 올림픽에서의 메달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냉전기에 벌어졌던 소련과 미국의 체제 경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달 7월 26일부터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신냉전의 시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현 시점에서 이 주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세계 정복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한때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의 이념에 의해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가 편성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결성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같은 군사 동맹체를 결성하여 각자의 이념적 기반을 수호하기 위한 무력 동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냉전기 체제 간 경쟁은 이러한 국제정치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스포츠와 같은 문화 영역에서도 자국 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전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메달의 획득은 체제의 우수성을 분명하게 보이는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냉전기 열전의 무대가 바로 올림픽이었던 것입니다. 소련의 올림픽 참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던 스탈린 체제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경쟁을 통해 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의 결의문을 보더라도 체제의 의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의 곳곳에 스포츠를 확산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소비에트의 선수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요한 종목에서 세계 제1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 결의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소련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올림픽 참가 이전부터 축구, 역도,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상대방 진영의 선수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자 소련은 1946년 그동안 기피해왔던 세계육상경기연맹 IAAF, 국제축구연맹 FIFA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올림픽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소련의 올림픽 참가를 꺼려했던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도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소련을 배제한 상태의 올림픽 제재는 전 세계의 스포츠 제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안드리아노프 의장으로 하는 소련 올림픽위원회를 IOC가 승인함에 따라 소련은 1952년 헬싱키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소련은 메달 획득의 측면에서 미국 다음 2위의 자리를 차지하여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이후에 1956년의 멜버른과 1960년의 로마 올림픽에서는 소련이 1위, 1964년 도쿄 올림픽과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1위를 탈환하여 미국과 소련이 물고 물리는 판세가 지속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드러나듯이 1972년부터 소련은 메달 획득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국이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그 다음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련이 보이콧함에 따라
두 체제 간의 메달 경쟁은 없었습니다. 메달 경쟁이 있었던 1972년의 뮌헨, 1976년의 몬트리올, 1988년의 서울에서 소련은 미국보다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소련 체제에 속해 있었던 독립국가연합의 전체 메달 수는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독립국가연합의 전체 메달 수가 미국에 뒤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역사적 상상이긴 하지만 소련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올림픽에서의 메달 경쟁의 승자는 소련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 열전에서 패배를 미국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이미지 전쟁을 통해 자국의 메달수 획득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소련 선수들의 우승이 음식 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상태에서 가능했다는 기사를 유포하여 소련 체제 선수들의 우승은 자유 진영의 선수들과는 달리 개인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사는 소련 선수들은 고립되어 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대부분은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련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묘사하면서 소련 선수들은 올림픽 제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선수들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를 유포하여 올림픽 메달 획득의 경쟁에서의 패배를 또한 만회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원반 던지기와 포환 던지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타마라 프레스와 이리나 프레스 자매의 모습은 미국 대중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미지였습니다. 특히 포환 던지기와 원반 던지기 양 종목에서 6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운 타마라 프레스는 여성이라기보다는 남성으로서의 특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미국 언론은 유포하였습니다. 소련은 올림픽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성적을 쟁취하기 위해 생물학적 차이는 성적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여성을 혹사시킨다는 비판을 이러한 기사는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선수들의 여성성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인 회전 활강의 선수인 카렌 버지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미국의 선수였습니다. 카렌은 언론의 묘사에 의하면 5피트 8인치의 날씬한 금발로 라스베가스의 쇼글로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선수들은 올림픽의 메달을 위해 여성성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러한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면 여성성의 희생을 대가로 획득한 소련의 메달 수는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체제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전쟁의 차원을 넘어선 제도적 차원에서 올림픽에서 더 많은 메달 획득을 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련은 1965년 선수 서열 체계를 개편하여 올림픽에서의 메달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올림픽, 세계 선수권 혹은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특정 종목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최고 영예인,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달인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칭을 부여받은 선수들은 체제의 영웅으로서 추앙받고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종목에 재능이 있는 어린 선수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올림픽 무대에서 소련의 대외적 위신과 체제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스포츠 전사의 양성을 위한 스포츠 기술학교도 설립되었습니다. 스포츠 기술학교에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특정 종목의 메달 획득을 위한 전사들이 양성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관리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 선발의 방식을 규정한 아마추어 스포츠법이 그것입니다. 아마추어 선수연맹 AAU와 전미대학체육협회
NCAA의 양대 조직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선수 선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 조직은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의 선발과 관련하여 이견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의 농구 대표팀을 구성할 때 두 조직의 갈등은 NCAA 협조 없는 대표팀의 구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농구 대표팀은 소련에게 패배하는 충격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이러한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78년 아마추어 스포츠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 선발은 스포츠 정보를 총괄하는 전국 조직, 즉 미국 육상협회, 미국 수영협회 등의 개별 협회로 이관되게 됩니다. 개별 협회가 선발한 선수에 대해 AAU와 NCAA가 이견이 있을 때 USOC가 중재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USOC는 AAU와 NCAA의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었고 미국 대표 선수들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소련은 냉전기 올림픽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소련 체제의 붕괴로 체제 경쟁의 최종 승자는 미국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러한 소련의 경험을 일부 계승한 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또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러시아의 하급 병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1세기의 소위 신냉전이 과거와 같은 첨예한 대립의 양상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라오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